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특파원님 날씨가 미쳤습니다. 네, 저는 사실 보시다시피 살이 좀 많은데 거의 육수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뭐 난리가 났고 중국도 난리가 났고 미국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단순히 날씨가 덥다가 문제가 아니라 네. 국제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로 인한 네. 이제 국제 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네. 실제로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그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도 결국에는 겐지스강 수자원 그렇죠. 문제가 이제 배후에 있을 정도로 네. 기후위기가 전쟁을 이렇게 부채질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분쟁이 동쪽으로 자꾸 이동해서 뜬금없이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그래서 이거 왜 자꾸 동쪽으로 오죠 이거? 분쟁의 특성은 사실 경제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한국 전쟁보다 더 길어지니까 네. 사실 이게 경제라든가 국제 정치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 계속 죽어나오고 그렇죠. 새로운 전쟁, 새로운 분쟁에 대해서 저 같은 미디어 사람도 좀 반성해야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 관심이 옮겨가다 보니까 이 옛날에는 전쟁이 나는 곳에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관심이 많은 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개마고원이 지금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도 분쟁이 있었고,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과의 이런 뭐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제 전투기의 약진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요번에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미국한테 철저히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중국제 전투기를 대량 수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데 상당 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해외 보도를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란이 J10C를 이제 최소 36대에서 최대 400대까지 이란이 구매하겠다. 400대요? 중국에 있는 그 웨이보라든가 중국 소식통에 대한 그 보도를 봤을 때 네. 계약은 확실한데 몇 대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아, 그리고 계약은 거의 확실하다. 아. 그리고 이제 이란이 현지 생산을 요청하고 대금 지급은 현금과 원유를 혼합해서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중국 뉴스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더 팩트체크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요걸 100% 믿으란 말씀 아닌데 네. 제가 찾은 뉴스 소스 중에서는 그 이미 MOU는 맺어졌고 그냥 세부 조건 몇 대를 살 것인가 얼마에 살 것인가 요것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는 건 전제가 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SNS와 유튜브의 발달이 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란이 지금 중국제 J10 전투기 사는 이유는 가장 뭐니 해도 파키스탄과 인도의 공중전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위성방송이나 언론 미디어에서 뭐 무슨 전투기가 활약했다 이거 보고 판매에 대해 영향을 주는데 상당히 기간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사실 군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유튜브로 검색 결과를 쉽게 보고 이 정치인들도 사실은 이 SNS에서 쉽게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랑 파키스탄의 공중전에서 중국제 전투기가 활약한다는 소식이 그냥 SNS로 이제 정치관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 결정권자들한테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이란이 이런 J10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이란은 러시아제 전투기를 뭐 산다는 얘기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수호이 35 같은 뭐 4.5세대 전투기, 심지어 수호이 57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네, 이란은 이제 수호이 35 구매를 원래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 확정을 지었었군요. 확정을 지었으나 이제 확정이 아니고 미확정이 아닙니다. 네. 확정을 지었는데 이게 두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지금 3년 동안 길어지니까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수출 물량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아니면 이란 같이 수호이 35를 이제 먼저 구매한 국가들한테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SU-57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탑건2 네네. 거기에 보면 SU-57이 중동을 모국가가 보유한 걸로 나오는 게 다 이런 배경 설정 때문인데 이란이죠, 사실 톰캐트 있으니까. 예, 그렇죠. SU-57 같은 것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개발이 완료가 안 됐거든요. 물론 SU-57는 지금 실전에 투입되고 있으나 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고 있고 완성이 점점 늦어지니까 결국 러시아로부터 이제 전투기를 인도받을 수 없다. 일정이 늦어진다 하나랑 두 번째로 러시아의 배신이 있습니다. 또 배신을 했나요, 러시아는?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지금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역시 드론 아닌가요? 샤헤드? 예, 맞습니다. 샤헤드 드론이 사실 이란이 러시아한테 이제
기술 이전도 해주고 공급도 하고 수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정작 샤헤드 공장을 그 러시아 내부에다가 새로 만드는 게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단 1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방공망이 굉장히 목말랐었죠. 네, 이게 사실 뒷사정이 있는데 러시아가 이스라엘과는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의 40% 정도가 러시아계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 40%라는 게 참 놀라운 소지가 있지만 가장 최근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이스라엘로 온 유대계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다 러시아 계통이고 그렇군요. 그것도 러시아에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해박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를 많이 해서 이스라엘 벤처 기업이라든가 IT 산업이 발달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간섭도 잘 안 했고 무엇보다 이제 S-400으로 자랑하는 그 러시아의 신형 방공망이 이란 이스라엘 이 전투에서 좀 더 못 쓰고 아무 역할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배신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중국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란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방공망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란은 중국제 방공망도 있었거든요. 뭐 HQ9 같은 게 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제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요? 시점 경험이 워낙 중요하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요즘 세상은 이제 그 결정권자, 그러니까 고위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고위직 장군들이 밑에 사람들이 무기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탑다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으신 분들이 이제 틱톡이라든가 유튜브 영상, 뭐 우리 것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야, 이거 멋있는데 사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3세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이런 마케팅이 사실 그래서 좀 요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우리 방산 수치에도 사실 영향이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J10C2를 36대라면 거의 2개 대대 분량이고 400대라면 10개 대대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그 나라의 공군력의 중핵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완제품 들어온 게 아니라 뭐 일부 기체는 이란 내에서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란의 항공 산업은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했으나 이제 발전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란제 전투기들이 몇 종류 이미 시험 비행을 했어요. 근데 F5에 수직꼬리 달린 두 개를 하거나 근데 기존 기체를 수정하는 설계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날라서 수정하는 것도 무슨 물론 F5은 F8이긴 한데 이거 외에도 독자 비행기들이 있으나 이 기술을 발전시킨 능력이 없는데 이란은 또 특징이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테헤란 공대생들 엄청납니다. 그 이란이 그 테크놀로지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기술 자체의 발전은 안 돼 있지만 아무래도 연구개발 인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자신의 산업을 일으키려는 시도, 특히 이제 기름을 탈피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원유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 기술 국가라든가 산업 국가라고 탈피하는 거는 사실 사우디나 이란 둘 다 똑같은데 이란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동기가 훨씬 큽니다. 뭐 이런 관계로 이제 J10을 단순히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이란 자체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좀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원래 많았었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발전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뭐 면허 생산 요구를 안 했는데 아직까지 J10은 면허 생산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죠. 다만 JF-17 그러니까 파키스탄군이 운영하는 썬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면허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상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또 아마 구매 협상에서 원유랑 현금을 반반 혹은 비율을 좀 조정해서 나누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캐시를 더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될까 모르겠는데 자, 뭐가 어떻게 됐든 만약에 뭐 4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숫자의 약 한 100대 단위라도 만약에 이란이 중국제 J10C2를 수입을 하게 된다면 중동의 이 판세가 조금 뭐 요동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세가 요동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10년에서 20년 단위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세력 균형이 되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다. 근데 1980년에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했으면 그렇게 두드려 맞았을까요? 그때는 이제 F-14도 있고 팬텀도 있고 그랬었으니까 지금도 F-14도 있고 팬텀도 있는데 30년 전에 F-14, F-4가 지금의 F-14, F-4랑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F-4랑 F-14 같은 미국제 전투기들이 성능 자체는 우수한데 노화되고 수리도 안 되고 무엇보다 유도무장을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일방적으로 폭격을 당했는데 J10이 이제 도입되고 나면 그 일방적인 건 상당하게 자제가 될 수 있거나 혹은 이게 막아낼 수도 있지만 결국 J10 전투기의 무장이라든가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공중전화선 상당히 A사 레이더도 달려있고 뭐
기동성도 좋고 미사일도 좋은데 JTLC의 공대지 무장 이런 것들 찾아보면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거든요. 멀티롤로서는 조금 부족하죠. 물론 지상 공격이 가능한데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KGB와 같은 그냥 일반 폭탄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유도가 되고 요 정도는 있는데 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통합, 뭐 대함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한 멀티롤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은 그거 없어도 잘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남을 공격하고 공습하는 능력을 J10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요것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자체 방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고 실제로 이제 J10C의 그 뭐 PL-15 미사일이 라파는 격추를 했잖아요. 이것이 그 F-35를 대적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지는 않으나 F-35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래서 F-35I 이스라엘 버전 입장에서는 가급적 J10과의 교전을 피하고 이제 공습의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물론 F-35I가 격추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이렇게 그냥 덜어서 피하자면서 왜냐하면 F-35의 공대공 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암람 레발이라든가 혹은 두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교전을 피해서 임무를 성공하고 폭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유롭게 그냥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조용히 도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난이도도 다르고 실제로 효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란이 노린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제 J10C를 들여와서 방공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란은 이번 기회에 이란은 제대로 된 AWACS 시기를 좀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파키스탄 예를 봤으니까. 이란이 이제 조기 용무기 도입을 위해서 사실 유일한 도입선은 중국밖에 없는데 결국엔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국이 사실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또 특이한데 이게 이스라엘이 정말 희한한 나라예요. 미국과 엄청난 원조를 받고 있지만 이런 러시아로 친하고 중국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중국이 나쁘지 않다고. 왜 나쁘지 않냐? J10 개발자들이 이스라엘에 놀러 가가지고 라비 전투기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죠. 이게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조기 용무기 팔콘을 기술도 사실 중국에 넘어가서 지금의 KJ-2000이라든가 중국제 그 조기 용무기의 기반 기술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스라엘 기술이 이제 중국에 넘어간다면 다시 이란을 가는 게 더 황당한데 사실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끝이 없습니다. 샤헤드 우리 이야기 방금 했잖아요. 그거 원조가 어딘지 아십니까? 샤헤드가 어딥니까? 그건 사실은 독일인데 독일에서 이제 만든 자폭 무인기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고 이게 남항으로 갔다가 엄청나게 빛을 발한 게 뭐냐? 하피, 이스라엘제. 네, 우리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대공제한 무인기, 그러니까 적의 레이더 전파를 찾아가서 공격하는 무인기가 있는데, 사실 샤헤드는 이 하피 무인기 기술을 거의 그대로 따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하피, 하록, 이렇게 시리즈가 있죠. 네, 그 하록 같은 경우에 EOI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적외선을 추적하는 게 있고, 하피는 레이더 시큐가 있는데, 레이더 시큐를 빼고 GPS를 넣은 게 사실 샤헤드입니다. 샤헤드다. 이 크기랑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주무장을 만드는 셈이니까 세상이 정말 묘한 사람입니다. 이란이 사실 중동에서 시아파 맹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만약에 중국제 그 최신형 전투기를 들여온다면 반대가 되는 순위파 맹주 사우디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사우디, UAE 사실 넓게 보면 이라크까지 지금 이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인데 특히 그 중에서 사우디, UAE가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UAE 같은 경우에는 원래 러시아에서 수호의 75 체크메이트, 여기에 대한 공동 개발 같은 걸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포기된 상태고 여기서 튀르키예 칸이 프로포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우디나 아니면 UAE 국가들 반응이 그렇게 뭐 뜨겁진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 UAE는 사실 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원한다. 근데 미국이 F-35를 안 팔잖아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보니까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군용 무기를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격결에 F-35를 얘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 F-35 판매가 이제 관세 협상과 연관될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관세 협상에 대한 무기 리스트들 중에서 사실 보잉이 좀 많고 보잉이 많고 로키드 마틴 무기를 산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게 저는 왜 그런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F-35의 수출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중동 국가에서 아직 어려운 점이 있고 현실성이 높지 않다.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1기 트럼프 때 이스라엘과 중동 뭐 사우디 국가 간의 평화협정 이런 거 이야기를 했을 때는 F-35 이야기가 나왔다고 요즘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GCAP 그 다음에 KF-21 EX가 이들의 희망이라 볼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GCAP보다
약간 성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고 전력화가 빠른 KF-21EX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이들의 대량 주문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은 KF-21EX가 빨리 나와서 GCAP보다 먼저 실용화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시정하면 되겠죠. GCAP는 아직 뭐 시제기도 안 나왔는데.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는 위험할 수 없어서 그래, 위험한 거요? 제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찾아뵈면 정리를 해서 드릴 건데 네. KF-21EX가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엄청 대단한 전투기인 거 맞으나 네. 이거 개발 스케줄 좀 걱정돼요. 그렇군요. 2039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사실 좀 늦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늦죠. 네, GCAP가 이미 날아다니고 있을 때라 그러니까 가지고 뭐 아무리 못해도 2030년대 중반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돈은 어디서 나오냐? 네.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서 그것까지 종합해서 다음에 한번 이제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장밋빛입니다. 장밋빛인데, 그런데 의외로 이란 외에도 중국제 전투기를 고민하는 나라가 또 있다고요. 사실은 중국은 방산 수출 잘하고 사실 대한민국은 잘해가지고 수출 실적이 좋은데 네. 반대로 까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방산 수출이 되려다가 마른 경우 그 다음에 의외로 이게 진행되는 경우 네. 이것들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의외네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1년에 JF-17 그 전투기 12대를 도입 추진을 했으나 예산도 이제 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 좀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좀 불안한 구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T-50이 지금 아르헨티나 수출을 추진했다가 거절된 것이 있다는 소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예전에 있을 한번 것입니다. 있었었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뭐 사출 자석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영국의 마틴 베이커사 사출 좌석을 네네. 지금 우리 T-50과 F 아르헨티나하고 영국하고는 뭐 철천지 원수죠. 이거 축구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그 포클랜드 전쟁이 장난 아닙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수출 승인 문제로 우리 T-50 수출 거절이 되었는데 네. 문제는 중국산 전투기 사출 좌석이 어디 거다? 이것도 마틴 베이컨가요? 그렇습니다. 마틴 베이커 사출 좌석 문제를 해가지고 있어서 요거를 뭐 다른 걸로 바꾸고 러시아제로 바꿀 거 말까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덴마크에 있는 중고 F-16을 24대를 구매하고 이걸 관련해서 트럼프가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또 이제 이 중고 F-16을 구매한다니까 또 영국이 수출 금지를 매기거나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미 팔린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2차 판매니까 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원래 중국제 전투기를 살려다가 이 F-16으로 돌아선 경과가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는 그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긴 한데. 매니아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왜냐면 그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JF-17이 PL-15E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 함람 C급 이상의 사거리를 가졌다고 하는 그걸 장착한 게 공개됐는데 지금 사실 아르헨티나가 F-16을 도입해도 이런 최신형 뭐 암람 그러니까 암람 D형 같은 건 도입 못한단 말이죠. 우리도 D형이 없습니다. 그런다. 이라크 같은 경우도 원래 중국산 전투기를 살려했다가 다시 빠꾸가 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원래 사실 이라크는 좀 그래도 미국의 입금이 좀 많이 좀 들어가지 않나요? 돈이 문제고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이 미국한테 돈을 받으면서 항상 이렇게 외국산 무기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JF-17 12대 그다음에 MFI-17 훈련기 12대를 2024년 5월에 이미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군요. 계약을 사인했는데 취소를 했어요. 취소. 지난 2025년 4월에 중국산 계약을 최근이네요. 취소한 다음에 다른 전투기를 찾고 있다 하는데 여기 또 중요한 또 후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경쟁자 라팔이 이거 인도 파키스탄 봤을 텐데 이라크도. 그래가지고 지금 나팔을 발표한다는 공식 발표는 안 나와있고 이라크 현지 언론 역시 이제 좀 계약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뢰도를 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현재는 그래서 중국산을 포기하고 차세대 전투기 협상 중이다. 그 다음에 이제 KF-21은 수출을 이라크에 수출될 수 있을까 이게 저도 좀 알아봤는데 헬기 수출이 먼저고 또 계약 상황이 이라크도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 달라지고 이런 우려 사항이 있고
요거를 좀 해결해야지 우리가 방산 수출이 좀 될 것 같아. 아, 그렇군요. 이런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또 중국이 최근 대박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아, 계약을 했나요? 네, 이라크랑 아르헨티나가 하다가 취소된 거랑 달리 실제로 계약을 해서 인도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이 그것인데 아. JF-17 전투기를 네. 40대 도입을 확정해가지고 작년 9월 2일에 이미 1호기가 인도되었어요. 아, 그렇네요. 이때 이제 JF-17이 파키스탄에서 이제 면허 생산 중이기 때문에 보고 아제르바이잔이 파키스탄이랑 그렇게 관계가 좋아요. 아. 이 도입 예산도 이제 파키스탄과 이제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가 투자 패키지를 해서 동시에 추진하고 여기에다가 아제르바이잔이 또 튀르키예랑 친합니다. 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뭐 중동 국가하고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지 언론에 의하면 JF-17 중국산 전투기에 튀르키예 미사일을 장착하자 튀르키예? 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만 이거 통합하는데 뭐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 중국과 튀르키예 관계도 제가 찾아봤고 있는데 튀르키예산 미사일 통합 추진한다 해서 뭘 통합하냐 봤는데 튀르키예가 지금 개발 중인 단거리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저번에 이제 국산 공대공 네네. 잠깐 다뤘는데 튀르키예도 슈퍼 사이드와인드 그다음 암남을 이제 비교한 그 암남과 거의 사이즈가 똑같은 거 만들고 있거든요. 튀르키예 측 자료에서는 일부 자료에서는 이 미사일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서 왔다는 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막 이게 보니까 막 얽히고 설켰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결국 팔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게 장땡이다. 그런 네. 팔면 장땡이다. 이런 내용한 국제 질서가 있는데 무기를 사달라고 사정해주는 나라가 없고 팔라고 사정해주는 나라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족보가 꼬였다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지금 이거 보면은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아르헨티나, 이라크,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을 보면 우리가 지금 J10C2의 이제 수출을 봤는데 한 단계 아래 등급으로 좀 가네요. 이런 네.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JF-17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에 수출되면서 아까 전에 사출자였었던 영국제라 했잖아요. 서방제 전이나 수입 가능한 것들을 에비오닉스라는 전자장비가 상당히 서구화돼 있어서 좀 선호가 되고 원래 JF-17이 수출 좀 잘 안 됐어요. 네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엔진이 RD93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엔진 달아가지고 이 수출 승인이 파키스탄도 겨우 받았는데 J35라고 해가지고 중국판 F35 이런 네. 전투기가 얼마 전에 공개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엔진도 국산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출이 지금 자유롭게 추진되고 아, 있다. 원활하군요. 그래서 엔진의 그 수입산 엔진으로 발목이 잡힌 게 지금 족쇄가 풀어지니까 사겠다는 계약이 많이 들어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백도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산 무기에 대한 폄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산 전투기가 실제로 판매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판매 실적도 있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중국, 러시아, 네.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 이렇게 네,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점점 퇴보하고 있으면서 네. 특히 러시아의 수출 시장을 잡아먹고 있다. 이런 인상이 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대신에 우수한 서방제의 특성과 가성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능도 높은 한국산 무기가 원래는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사실 정치 경제적인 이점이 있긴 있어요. 중국과의 거래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친중 국가라 해도 친미 국가가 미국을 싫어하는 거랑 친중 국가가 중국을 싫어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최고의 그 친중 국가가 파키스탄이라 할 수 네, 있고 네, 이번에 그 J10도 구매하고 그랬는데 파키스탄에서의 중국 상대로 한 테러가 이제 장난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뭐 중국 근로자들 버스를 상대로 한 테러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사실 미국이 뭐 나쁘다 뭐 이렇게 하고 와 트럼프가 야, 이 대통령이 너무 깡패짓 사람인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친미 국가가 반미를 하는 것보다 친중 국가가 반중을 하는 게 훨씬 더 감정이 상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소프트 파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K방산도 좀 중국제 무기를 좀 이제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특파원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KF-21EX의 개발이 좀 더 빠르게 웬만해서는 2030년 초반까지 좀 모든 게 끝날 수 있도록 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국민들 여러분께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가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중국이 중국산 전투기보다 지상장비 이런 거에 수출도 많고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특히 언론 보도에서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사우디 같은 데 장갑차 사업이란다가 이런 것은 정말 이제
나라의 운명까지는 아니라도 기업의 운명을 건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많이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밀어주신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사우디나 UAE가 육해공군 무기 다 우리 걸로 좀 이렇게 도배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사우디에 우리가 취직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사우디 미사일을 현지에서 생산을 해주던가 네. 아니면 전쟁이 날 때 우리가 참전을 해주던가 이런 정도까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 빈살만 원장님이 우리 둘 이렇게 고용 안 할까요? 이제 뭐 컨설턴트 하라고, 이제 무기 컨설턴트 하라고. 제가 5달이 건너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5달이를 한번 건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쌀만이 형님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사실 저도 소원이 5달이 건너면 사실 전 인류를 다 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